초등 5학년 2학기 과학 물체 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두 가지를 통해서 훑어볼게요. 첫 번째 가지, 물체의 속력 나타내기. 두 번째 가지,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 안내 지도 만들기. 이렇게 모두 3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씩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가지는 다시 2개의 큰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위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물체의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물체의 속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속력을 구하는 방법과 나타내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물체의 속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위 가지가 3개로 나눠져 있죠. 준비물, 탐구 방법, 탐구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자, 요렇게 하위 가지를 그려주세요. 준비물은 여러 가지 물체의 속력을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체의 속력을 조사를 해주세요. 다음은 탐구 방법입니다. 자, 탐구 방법도 하위 가지가 이렇게 그려 놓았으니까 영상을 멈추고 따라 그려 주세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교과서 속에 있는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의 속력을 비교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달리는 속력은 10km per hour예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요걸 per라고 읽고 요건 킬로미터라고 읽는데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10km를 1시간 동안 10km를 갔다는 뜻이죠. 자, 자동차를 볼까요? 자동차는 3시간 동안 움직인 시간이 다르죠. 3시간 동안 240km를 갔어요. 그러면 1시간은 1시간 동안 간 거리를 알려면 240을 3시간이니까 3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38, 24니까 80이에요. 80km를 갔겠죠. 그러면 80km per hour가 되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이 단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헬리콥터는 250km per hour예요. 시속 250km. 1시간 동안 250km를 갔어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제일 빠르나요? 여기 있는 3개 중에서는 헬리콥터가 제일 빠르죠. 자, 이렇게 그림을 보고 다양한 물체의 속력을 비교를 해보고, 자, 이번에는 이게 일기예보예요. 우리 동네 일기예보를 보고 하루 중에 바람이 가장 빠른 속력을 낼 때 속력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가장 빠른 바람의 속력이 8m per second. 이 세컨드는 초로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초에 몇 미터를 갔다라는 단위죠. 그래서 초속 8m라는 뜻이에요. 1초에 8m를 가는 속력으로 불었는데 이게 가장 빠른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은 세 번째로 가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동물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낸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치타는 120km per hour, 1시간에 12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제비는 100km per hour,
1시간에 100km를 가는 속력으로 날 수가 있죠. 이런 동물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낸 예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지에서는 운동 경기에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낸 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양궁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의 속력은 240km/h, 시속 240km의 속력으로 날아간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탐구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자, 하위 가지를 이렇게 써주세요. 자, 탐구 결과는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 어떤 거리를 움직이는데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각각 다른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속력으로 비교를 하면 돼요. 속력이 바로 아까 120km/h나 아니면 240km/h, 뭐 바람 같은 경우에는 8m/s 이런 것들이죠. 이 속력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 가지에서는 바로 이 물체의 속력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볼게요. 하위 가지가 3개가 있어요. 먼저 물체의 속력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이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 속력을 나타내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속력이 무엇인지 뜻부터 알아볼까요? 속력이란 단위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바로 속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전 시간에 빠르기를 비교할 때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인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어떤 물체가 더 많이 갔는지를 비교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걸린 시간이 각각 다른 것을 단위 시간을 이용해서 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알면 어떤 것들이 물체가 빠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구하는 방법은 단위 시간을 동안 구하는 방법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아까 여기 보세요. 자동차가 3시간 동안 240km를 이동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자동차의 시속, 즉 속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단위 시간이 1시간이니까 3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요 거리를 3으로 나누면 1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를 움직인 시간으로 나눠주면 바로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속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 다 한 번씩 활용해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죠. km/h, m/s. 자, km/h는 이렇게 km/h로 읽고 쓸 때는 이 앞에 속력의 크기를 쓰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 속력의 단위를 써주면 돼요. 만약에 1시간에 250km를 갔다 그러면 앞에다 250km를 써서 250km/h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1시간에 얼만큼 움직였다라는 뜻의 시속이라는 말을 써서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속 250km라고 읽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m/s도 앞에 속력의 크기를 나타내면 돼요. 아까 바람이 8m/s라고 했는데 이렇게 8m/s, 8을 앞에 쓰고 8m/s 이렇게 읽고 또 초속 몇 미터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이때는
초속 8m라고 읽으면 돼요. 초속 8m.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단위로 속력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큰 가지로 가서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와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하위 가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 조사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학급 교통안전수칙 만들어 보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지부터 공부해 볼게요. 자, 하위 가지를 이렇게 먼저 써주세요. 영상을 멈춰놓고 차근차근 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자동차 충돌 영상, 그리고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를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탐구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조금 전에 준비했던 자동차 충돌 영상을 봅니다. 이 자동차 충돌 영상을 보고 자동차의 속력이 매우 높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탑승자와 보행자로 나눠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속력이 매우 빠른 상태에서 자동차가 충돌하면 탑승자와 보행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혹도 나고 팔도 부러졌죠. 이렇게 심하게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와 또는 도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장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자동차와 도로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안전띠는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장치죠. 이 안전띠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탑승자의 몸을 고정시켜서 이 부상으로부터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과속 방지턱은 도로에 설치된 안전장치예요. 이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자동차의 속력을 줄여주겠죠. 자동차의 속력을 이렇게 오히려 줄여주게 되면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또 큰 사고의 부상을 좀 줄여줄 수도 있겠죠. 다음은 두 번째 가지로 가서 우리 학급 교통안전수칙 만들기를 해보면서 자동차와 도로의 안전장치와 교통안전수칙 등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학급 교통안전수칙 만드는 방법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하위 가지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세요. 자, 방법을 한 단계씩 알아볼까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행동한 아이와 위험하게 행동한 아이를 찾아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해보세요. 만약에 안전하게 행동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고, 위험하게 행동했다 그러면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다음은 이 중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찾아서 이 행동을 고치거나 예방할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버스를 기다릴 때는 인도에서 기다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은 앞에서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도로 주변에서 어린아이가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 교통안전 수칙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야 된다. 이런 교통안전 수칙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한 교통안전 수칙이 속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며 건너야 한다라는 수칙은 빠르게 달려오는 자동차를 빠르게 발견해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자동차 도로의 안전장치와 교통안전수칙의 예들을 한번 몇 가지 찾아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세요. 먼저 안전장치를 자동차와 도로로 나눠서 알아볼게요. 자동차에 있는 안전장치로는 안전띠와 에어백 등이 있죠. 도로에 있는 안전장치는 과속 방지 턱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면서 건너면 안 되겠죠. 내려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끌고 가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되고 신호를 보고 건너야겠죠. 그리고 건널 때도 빠르게 위험하게 달려오는 차가 없는지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야겠죠. 그리고 버스를 기다릴 때는 인도에서 기다려야 하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안전 수칙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도록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가지를 모두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지네요. 네 번째 가지로 가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 안내 지도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위 가지가 준비물 만드는 방법 탐구 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준비물입니다. 자, 이걸 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물은 스마트 기기, 지도 응용 프로그램, 도화지와 그림 도구 등이 필요해요. 자, 그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먼저 이렇게 지도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글과 그림이라고 써주세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 우리 학교 안내 지도 만들기를 계획할 때는 글과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획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학교의 대강의 위치와 뭐 장소 이런 건물 등을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 어떤 식으로 지도를 만들 것인지 계획을 써두면 되겠죠. 이렇게 글을 군데군데 써서 어떻게 지도를 만들지 계획을 써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스마트폰 속에 지도가 보이죠. 이게 바로 스마트 기기 지도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 기기 지도 응용 프로그램. 이 스마트 기기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교 안 주요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 구간별 이동 거리와 또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기록을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합니다. 이 표를 하나 그대로 따라 그려보세요. 자, 위에 항목을 보면 출발지, 도착지, 그 다음에 이동거리,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을 알면
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 걸린 시간이 초니까 초속을 구할 수 있겠죠. 미터 퍼 세크라고 퍼 세컨드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정문에서 학교까지 이동 거리를 보면 90m예요. 이 정문에서 학교까지 90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45초라면 속력은 2m per second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체육관까지 이동한 거리를 보면 100m죠. 걸린 시간이 100초니까 이거는 1m per second. 자, 이렇게 해서 표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도화지에 주요 이동 경로가 잘 나타나게 지도를 그립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주요 이동 경로가 잘 나타나게 그려졌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요걸 이렇게 써주세요. 자, 네 번째는 이 지도에 조금 전에 그린 지도에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 속력을 나타내서 표시를 해서 우리 학교 안내 지도를 완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동 거리와 이동한 거리 경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했죠. 정문에서 학교까지는 이동 거리가 90m고 걸린 시간은 45초. 그래서 속력은 2m per second라는 것을 표시를 했어요. 이 외에도 아까 학교에서 뭐 체육관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체육관까지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써주고 또 뭐 운동장에서 연못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 등을 측정을 해서 지도에 표시를 해주면 우리 학교 안내 지도가 완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물체 운동 2,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한 내용들을 알아보면 물체의 속력을 속력의 뜻이 무엇인지 또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킬로미터 퍼 아워와 미터 퍼 세컨드로 나눠서 알아봤죠. 그리고 왼쪽에 두 개의 가지에서는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와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학급 교통안전수칙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지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 안내지도 만들기 탐구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물체의 운동 두 번째 시간 요점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